자, 이번에 나영석 PD께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왜 고된 포맷을 유지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선생님들 연세 이렇게 배낭여행을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또 저희 제작진도 같이 함께하면서 또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여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가 또 저희를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저 연세에도 열심히 해내는 모습 또 즐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뭐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뭐 이런 포맷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맨 뒷줄에 계신 기자분이 계속 손을 들고 계셨는데요. 네. 네, 나영석 PD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삼시세끼 어촌편도 그랬고 뭐 꽃보다 할배 시리즈도 그랬고 계속 쭉 나영석표 예능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이 좀 큰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나오기만 해도 중박 이상은 한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 왜 대중은 나영석표 예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본인이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 그리스 편에 시청 포인트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이선 씨에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또 그리스 편은 이전 했던 편에 비해서 또 삼시세끼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좀 다양한 조금 자양분이 됐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달랐는지 얘기해 주시고 국내 최초 이제 여성 그 짐꾼과 같이 동행했는데 좀 출연했던 소감이 어떠신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글쎄요. 뭐 제 나영석표 예능이란 말은 사실 듣기 좀 부끄러운 얘기고요. 뭐 저는 선생님들 덕분에 꽃보다 시리즈라는 거를 어쨌든 훌륭하게 잘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서진 씨 어떻게 골탕 먹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같이 농사 짓기 시작을 했던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뭐 계속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성공한다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잘 보면 저희가 하는 건 그냥 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냥 이거 여행 가거나 그냥 뭐 시골에서 밥해 먹거나 하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특출난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같이 작업하는 이서진 씨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재밌게 봐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은 걸 하고 있어서 재밌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서진 씨께 아까도 질문이 들어왔었죠. 네, 이번 여행은 뭐 저도 그동안 계속 나영석 PD한테 제가 부릴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꼭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뭐 제가 부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같은 짐꾼으로서 한 명이 더 늘어나서 뭐 저한테는 너무 편했고요. 특히 뭐 제가 삼시세끼를 하면서 정말 조금이나마 뭐 요리에 대해서 조금 아는 정도지 제가 아직 뭐 이렇게 요리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여행을 가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요리 부분이었는데 또 최주 씨가 같이 하게 돼서 뭐 요리 부분도 최주 씨가 다 거의 도맡아서 해주고 또 선생님들과 이렇게 굉장히 잘 어울려서 사실 남자 5명이서 여행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그렇게 뭐 식사 시간에 거의 뭐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또 최주 씨가 그 여자 멤버로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서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줘서 뭐 저한테는 정말 네. 한시름을 놓을 정도로 뭐 네네. 좋았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박희연 PD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그리스 뭐 신들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네 분 꽃탈배들에게 또 애칭을 붙여주셨어요. 뭐 순제우스, 구세이돈, 서지니우스 이렇게 또 별명을 붙여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가 이렇게 신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좀 그런 신과 어울릴 만한 별명을 하나를 붙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한 분씩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순제우스 같은 경우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대장이셔서 네.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의 이름을 따서 순제우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다음에 신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의 바로 동생인 포세이돈의 이름을 붙여서 구세이돈. 그리고 박근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술의 신은 아폴론의 이름을 붙인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조금 상처가 나셨던 적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정말 상남자처럼 어.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한번 그냥 바로 입으로 침 이렇게 딱 그 피가 난 걸 닦으시더라고요. 그 모습, 침으로요? 네, 아, 굉장히 그래서 멋있게. 근폴론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금폴론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백일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힘의 상징이시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이름을 붙여서 헤라클레 섭이라고 네. 별명을 그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두 분은요? 그 최준 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이름을 붙여서 지우프로디테라고 지었는데 네. 실제로 그 그리스 여행을 하면서 아프로디테 여신 상을 받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훨씬 얼굴도 작고 더 네, 네.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오프로디테라고 지었고 네. 이서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서진이라는 그 이름 원래 별칭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뒤에 무엇을 붙여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서지니우스라고 서지니우스까지. 네,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아, 그래서 귀여운 별명들이 하나씩 생겼군요. 자, 또 기자분들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세요. 네, 저 마이데일리 신소환 기자인데요. 네. 네, 이서진 씨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예고편을 보니까 자꾸 차승원 씨를 의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에서의 요리는 어땠고 실제로 차승원 씨한테 이번에 좀 밀렸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각오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최지우 씨는 옆에서 이서진 씨를 봤을 때 짐꾼으로서 몇 점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뭐 차승원 씨를 뭐 제가 의식할 정도도 아니죠. 뭐 사실 차승원 씨야 뭐 요리 실력이 거의 뭐 어디에 내놔도 뭐 빠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저는 그냥 뭐 어쨌든 제가 먼저 삼시세끼 시작했는데 차승원 씨가 삼시세끼를 해서 뭐 시청률도 더 잘 나오고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제가 뭐 차승원 씨를 이렇게 뭐 의식하거나 그랬으면 제가 지금 벌써 뭐 요리학원에 지금 합숙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도 지금 뭐 정선 외에서는 뭐 거의 뭐 칼 한 번 손에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농담 삼아 그건 한 거고요. 뭐 특별하게 그냥 웃자고 그냥 하는 얘기죠. 뭐 그냥 그리고 또 최지우 씨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막 사랑을 받고 하니까 그냥 웃자고 얘기한 거지. 저는 뭐 그런 거 의식 안 하고요.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요리나 상관없이 또 그냥 정선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또 정선에 가실 거예요? 사실 뭐 벌써 한번 갔다 왔고요. 아, 예. 저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또 태견이하고 한 번 놓고 했는데 밥 짓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네, 차승원 씨를 의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 최지우 씨께 점수를 아까 좀 물어보셨어요. 이서진 씨에 대한 점수. 아, 사실은 이번 여행에서 어렵고 뭐 예약하고 힘든 거 사실은 오빠가 다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선생님들 모시고 옆에서 좀 그냥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여행에서 오빠 되게 열심히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되게 좋아요. 몇 네. 점이요? 뭐 그래도 90점은 넘지 않을까요? 90점 이상이다. 네. 네. 백일선 선생님 보시기에 두 분의 그 애정 지수는 몇 점쯤 된다고 보시나요? 이 이서진 씨와 최지우 씨의 애정 지수 그걸 점수로 좀 매기신다면? 네. 이 두 사람의 애정 지수가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고. 나는 많이 주고 싶지 않아. 왜요? 5%. 5%밖에 안 돼요?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요. 아, 아니 우리 그 여행객들 보면은 단체로 가면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네. 뭐 큰 버스든 작은 버스든 대구 운수점 앞에다 대놓으면은 거기 밥 먹으러 들어가고 또 관광지 같은데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거리에 세워놓고 거기서 올라가고 이거는 이선희가 밥집 구하는데 난 평생 나서 밥 먹으러 가면서 전철 한 구간을 걸어가 보긴 처음이에요. 아니 밥 먹으러 가면 좀 낯살이나 먹고 그랬으면 좀 차도 있더만 차도 안 태워줘. 아, 그냥 끌고 댕겨 무조건. 세상에. 이선희는 빵점이야. 아, 지금 백일수 선생님 너무 힘드셔가지고 뭐 애정지수고 뭐고 아무런 지금 관심이 없으신. 아니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가는데 전철 한 구간을 걸어가는 사람 있어요? 전철 타고 가지. 그걸 걸어댕기 꼬부랑 성질 나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좀 받아볼게요. 아까 마이크를 달라고 하신 기자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전달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메트로 신문의 전유진입니다. 네. 저는 최지우 씨랑 이서진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 네. 삼시세끼보다 좀 더 오랫동안 함께 있으셨잖아요. 예, 서로 좀 의외의 면이 있었는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네. 이왕이면 나쁜 거 위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쵸. 많은 면을 보게 됐죠. 오빠가 생활비를 안 줘요. 아내 같아요. 돈을 안 줘요. 돈을. 그리고 처음부터 저보고 과소비를 너무 많이 한다고 어찌나 많은 구박을 주던지 그게 되게 좀 서러웠어요. 네. 돈을 안 준다. 구박한다. 예, 예. 원래 사실 그 돈이 거기에 제 몫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네. 제 식사비와 압류. 숙박비와 그럼요. 같이 있는데 안 줘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좀 네. 이서진 씨도 좀 말씀하셔야죠. 뭐 최지우 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단점이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굳이 뭐 단점을 꼽으라면은 저희 여행이 배낭여행이라서 저희가 항상 빠듯한 돈에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역할이고 근데 최지우 씨는 이제 약간 배낭여행을 망각한 나머지 너무 이 감성적으로 이제 여행을 즐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 이제 보통 본인이 이제 여행 다닐 때처럼 이제 하는 버릇이 좀 생겨서 이제 좀 낭비를 좀 하기 시작해서 뭐 그게 잠깐 뭐 저한테 조금 단점이었고 또 네. 최주 씨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이제 방도 이제 독방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자 5명보다 그 돈이 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저는 그 여행을 마쳐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총무로서 이제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했던 거고요. 예, 최주 씨 뭐 굳이 단점을 뽑으라면 네. 예, 좀 과소비하는 낭비벽이 있다. 돈을 안 줘요와 낭비벽. 정말 부부의 대화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아까 그 백일서 선생님께서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욱하셨는데 그 우리 꽃할배 네 분께 좀 공통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다 다르실 수 있는데 박근영 선생님은 이번 여행에서 이건 정말 참기 힘들었다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해줬고 과거에 저희들이 유럽에 갔을 때처럼 저희들끼리 찾아서 헤매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마음 편하게 아주 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네. 아주 좋은 구경 많이 했습니다. 혹시 그럼 다음에 또 어디 여행을 하신다면 가고 싶은 곳은 있으신가요? 역시 저희들은 쿠바를 가고 싶습니다. 쿠바. 네. 친구 선생님은 거의 뭐 여행할 때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던데 혹시 좀 욱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 뭐 화낼 일이 있습니까? 좋은 거 보면서 네. 그랬어요. 네. 친구 선생님은 앞으로 여행지 혹시 또 가게 된다면 어디 가고 싶으신가요?
예, 쿠바도 좋죠. 근데 전 나름대로 저 북쪽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는 쪽에 네. 그 라트비아 무슨 리투아니아 있는 네네네. 삼국하고 핀란드 이쪽 그쪽이 북유럽 그렇게, 쪽, 동유럽 쪽. 옛날부터 네.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아. 저 개인적으로 그러시군요. 이순재 선생님은 혹시 또 미리 막 공부하면서 여행지를 좀 마음속에 점 찍어둔 데가 있으세요? 글쎄 그 뭐 이제 계절하고 맞춰야 되겠는데 이번에도 이 시즌이 아니었으면 좀 더 여러 군데를 우리가 후보로 놓고 원래 이제 쿠바를 좋아하는데 쿠바는 열흘 가지고는 안 돼요. 네. 최소한 보름 이상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일정들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했고 또 아직 우리하고 수교를 안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앞으로 이제 수교가 이루어지면 쿠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몇 군데 카리브해를 한번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발칸 반도의 그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 지역 여기는 사실은 2차 대전에 이렇게 전화를 크게 당하지 않은 예,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예술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거기 많은 그 근대 음악이라든지 혹은 미술이라든지 좋은 예술적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를 한번 갔으면 좋지 않겠는 그런 생각 드네요. 꽃탈배 시리즈 한 50편 정도는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전달해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설 홍수환 기자입니다. 벌써 4번째 여행 다녀오셨는데 나연석 PD 빼고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 유럽을 가실 때랑 지금 분명히 나 PD를 바라보시는 좀 생각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아주 노련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뭐 저보고 직진하고 앉았는데 이번엔 지가 직진 안 해도 됐습니다. 바로 최지호라는 아주 훌륭한 짐꾼이 있어가지고 네. 거의 반을 담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난 놀랐어요. 그 언어도 많이 준비했고 또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해가지고 뭐 본인이 척척 가서 다 해결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최진양을 보고 놀랬고 네. 또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살림꾼이에요. 살림꾼이에요. 과소비는 과소비는 안 다 하나요? 지가 하고 예, 과소비는 그래서 저런 며느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 빨리 안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또 이서진 군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또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만은 이게 둘이 잘 됐으면 아주 좋겠어 내 생각은. 그러게요. 둘은 저도-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참 잘 되셨으면 진짜 좋겠네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최조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는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네. 신구 선생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나영석 PD가 첫 회 여행보다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글쎄요, 바뀌었다기보다 전 깜짝 놀라는 것이 이게 마르지 않은 샘물 같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네. 박근영 선생님께도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나 PD요? 네, 회를 거듭할수록 네. 뭔가 좀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아주 이 예능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저희는 잘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편인데 저희는 연기만 하던 사람이라 잘 안 되는 편인데 저희 같은 사람의 그 속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보면 보통은 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이하 동문입니다. 네, 아주 무한한 신뢰를 업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부럽습니다. 기자분들이 질문이 워낙 많아서 저희 손든 순서대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임즈 기자 김재현입니다. 그 아까 전에 연상선의 말씀 그 질문 답변에 의해서 그 이서진 씨가 최지우 씨가 과소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특정하게 어떤 부분에서 아니면 혹은 그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최지우 씨는 그 이서진 씨가 어떤 점에서 좀 구두쇠 같이 느끼셨는지 어떤 특정한 케이스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H퍼 선생님들 분들에게도 질문이 있는데 이제 젊었을 때도 여행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좀 나이가 들으셔서 유럽을 방문했을 때 어떤 점에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서진 씨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뭐 과소비나 낭비는 그렇게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꾸준히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지출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숙소 결정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일단 퀄리티보다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싼 쪽을 선호하는 편인데 자꾸 최지우 씨가 이제 좋은 숙소를 이제 고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고요. 네, 뭐 그 외에는 뭐 최지우 씨가 뭐 돈을 막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돈이 자꾸 있는데도 자꾸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한 거고요. 뭐 쓰고 이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돈이 있을 텐데도 자꾸 저보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한 거니까 뭐 이렇게 낭비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사실 근데 네. 그런 부분은 저기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방송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정말 제가 씀씀이가 그렇게 컸는지 정말 과소비인지 방송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 지금 입장이신 거죠? 아주 억울해요. 자, 그리고 꽃탈배 분께도 아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젊었을 때 여행하신 거와 지금 이번에 다시 또 유럽에 가셨을 때 어떻게 느낌이 사실 다르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젊었을 때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조건도 그랬고 경제적인 조건도 그랬고 또 우리 작업상 긴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주로 촬영을 위해서. 그래서 해외 나가서 과거 이제 81년도에 코리아 판타지 찍기 위해서 유럽 저 파리나 로마를 들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댕긴 여행 외에는 뭘 보라 즐기라 관광으로 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매우 아쉬운데 그건 뭐 시대적 조건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번에 이제 이 꽃보다 할배를 통해서 정말 가보고 싶은데 여러 군데를 보면서 새로운 걸 느끼고 정말로 여행이라는 게 좋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금 해외 나와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낭여행들 혼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처녀가 혼자 다니는 아가씨도 있고 그래서 참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고 이나들이 가서 그 나라의 모든 거 좋은 거 장점 이런 걸 많이 좀 보고 와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맨 뒤에 계신 기자분께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질문 두 가지 있고 먼저 이순재 선생님께 먼저 드릴게요. 이게 세 번째 여행이긴 하지만 그 노배우 네 분이서 함께 외국에 여행을 나가는 사례는 흔치 않은 사례잖아요. 근데 이게 노배우로서 지금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 올해 80이 되셨는데 올해 80이 되신 선생님의 어떤 개인의 입장으로서 이번 여행이 중년 배우들과 같이 떠나는 여행이 어떤 삶에 큰 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어떤 변화가 조금 생겼는지 아니면 또 생각의 변화가 무엇인지 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서진 씨와 최지우 씨께 공통 질문이 있고요. 이번에 여행은 어찌됐건 짐꾼 두 분이 새로 가는 여행이라서 서로 느끼는 장단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꾼이 새로 생겨서 같이 두 명이 생겨서의 장단점. 아까 같은 경우는 예고편을 봤는데 이서진 씨가 뭐 사방에 계실 때 만약에 나 혼자 왔으면 저런 장면이 연출됐겠느냐라는 식으로 투덜댔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과 또 하나는 두 분이 함께 그리스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 네티즌 댓글이나 이런 게 두 분이 썸 타는 거 아니냐 내부터 정분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 섞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두 분이 이번 여행하면서 관계가 좀 어떻게 서로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어떤 모습들을 봤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순재 선생님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젊었을 때는 사실 이 네 사람이 자주 어울렸습니다. 운동도 같이 하고 또 경우에 따른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기도 하고 뭐 박근영 씨가 주연하면 내가 조연을 참고 또 신구 씨가 해서 내가 조연을 참고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나마도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뻘이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둘리는 드라마는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뿔뿔이해져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넷이 어울리게 됐고 또 옛날 생각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넓게 더욱 우리를 아주 두텁게 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마음 편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아주 기분 좋게 유쾌하게 이번 여행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건강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네, 와서 지금도 그냥 또 너무 우리 좋아 촬영했으니까. 보였어요. 네. 나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 그리고 네 분께는 또 우정을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여행이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 아까 들어온 질문. 사실 최지우 씨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제가 이번 여행하는데 너무 편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요리를 최지우 씨가 도맡아 해주는 바람에 제가 아주 굉장히 자신 없는 부분인 요리에 걱정을 이제 놓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이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선생님들께 이렇게 좀 보통 우리 제 또래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뭐 이렇게 뭐 집에서 뭐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갑게 지내고 뭐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살가운 편이 아니라서 항상 제가 이렇게 뭐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운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못하는데 이번에 또 최주 씨가 와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주 도맡아 해줘서 항상 사실 사막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최주 씨 없이 저만 있었더라면 사실 또 아무 말 없이 그냥 석양만 보다 오는 뭐 이런 경우였을 것 같은데 또 최지우 씨가 그런 분위기 맞춰주고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살갑게 해주는 걸 너무 잘해서 그런 부분이 아주 이번 여행에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지우 씨는 어떠셨어요? 전 사실 이번에 그 전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오빠가 이렇게 3번이나 먼저 갔다 오셨고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투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약간 저를 좀 불편해하시고 또 제가 또 약간 좀 민폐가 될까봐 사실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선생님들하고도 좀 친해지고 그래서 전 너무 재밌었고 또 반면에 그동안 오빠 같은 경우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다가 옆에서 제가 이것저것 막 참견을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많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의견 충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그동안 혼자서 막 마음대로 막 하다가 제가 옆에서 막 참견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도 두 분이서 막 의기투합이 잘 됐던 뭐 나영석 PD를 함께 골려주거나 또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그럴 때만 이제 잘 맞았죠. 그럴 때만. 근데 뭐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자, 또 기자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셨나요? 네. 네. 뉴스핌 이영경 기자입니다. 먼저 꽃보다 할배 그 H4 네 분 선생님들께 질문 있고요. 그리고 나영석 PD님께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지금 유럽, 대만, 스페인, 이제 그리스, 두바이까지 다녀오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영석 PD와 이제 이서진 씨와 계속 여행을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영석 PD님께는 이번 여행이 이제 방송이 됐을 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선생님들 이번에 이제 계속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나영석 PD와 이서진 씨와 함께 여행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계속해서 그리고 PD님께는 이번 이제 방송이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올지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백일도 선생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나영석 PD를 믿고 여행을 계속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앞으로도 제가 여행 가자 그러면 같이 가실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여행 가자 그러면 같이 가실 거예요?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참 그 한 말씀 안에 많은 게 담겨 있네요. 제가 사실은 여행을 다녀보지 못했어요. 거의 여행을 안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PD 만나가지고 4번째 이 좋은 여행을 하게 됐고 저는 막 그렇게 아름답다
야 정말 멋있다. 속으로 느끼지 표현을 않습니다. 또 못 하겠더라고요. 또 제가 다른 얘기인데 마누라하고 40년 가까이 살면서 여보라고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못 해봤고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 돼서 그런지 피를 그리 받아서 그런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 가서 이 나피디랑 가면서 그 즐겼던 거는 또 이 선배님 존경하는 선배님들 다 3분 계시고 참 따라다니는 기분으로 저는 속으로 나는 제 양반보다 덜 늙었지 항상 위로를 하면서 아무튼 좋은 추억이고 또 나피디 가자 그러면 불나게 따라가야죠. 네, 예상하는 시청자분들의 반응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뭐 꽃보다 할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이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 제작진이 느끼는 심정은 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하고 벌써 4번째 여행이고 어떻게 보면 매년 연례 행사처럼 저희가 선생님들 모시고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그 시청자분들도 다른 프로랑은 좀 다르게 그냥 꽃보다 할배는 그냥 매년 특집으로 해주는 연속극 보듯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여행이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저희 다니면서 밥 먹고 선생님들 또 좋은 풍경 보시고 또 주무시고 또 짐꾼 티격태격하고 이게 단데 늘 보듯이 이번에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쨌든 좀 저희도 열심히 만들 테니까 시청자분들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희원 PD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나영석 PD가 얘기하신 것처럼 어쩌면 꽃보다 할배의 여행 패턴은 굉장히 단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고 우리가 하는 여행이랑 똑같구나, 먹고 숙박 정하고 이런 모습들인데 약간의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대비책 같은 게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실 대비책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배낭여행 할 때 저렇게 여행을 하는데 근데 선생님들도 저렇게 똑같이 하시네라는 거에서 공감대를 오히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지우 씨가 같이 합류하면서 분위기도 더 화기애애해지고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그전보다는 더 편안한 여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보실 때 선생님들이 즐기시는 거 똑같이 즐기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자분께 한 번 더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이제 거의 기자분들의 궁금증은 다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꽃보다 할배 인 그리스 제작 발표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함께하신 6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있어서 여행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순재 선생님부터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여행이라는 것은 내 집을 떠나서 다른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두바이를 거쳐서 그리스를 갔는데 두바이를 최첨단 부자 도시 아닙니까? 우리 삼성이 협력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건물을 들어서 거기도 우리가 올라가 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면 부의 산물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역으로 그리스는 갔더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유럽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 가보니까 조금 침울한 것 같아. 그래서 느낌이 역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됐고 뭐 그 위대한 역사와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뭔가 좀 침울해 있고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네, 네. 신구 선생님께 있어서 여행이란 항상 여행 가실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그 여행을 하면은 평상시 살아봤던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또 앞으로 가는데 뭐가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은 참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선생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나이 들어서 여행이라는 것은 큰 것을 내려놓고 아주 사소한 얘기로 소곤소곤 구경하면서 얘기하고 가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백일선 선생님께도 여행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행이란 즐겁고 또 여럿이 가지만은 나 혼자만의 행복도 있는 거고 이런 좋은 데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피고는 게 여행이다. 돌아오면 굉장히 한 이틀씩 자기도 오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떠나고 싶어지는 게 여행이 아닌가 이 생각합니다. 네, 피곤한 게 여행이다. 선생님 자꾸 이게 저도 관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최지우 씨께도 질문 드릴게요. 여행이란? 좀 바쁘게 살다가 한 번쯤은 좀 쉬어가는, 그리고 스스로한테 어느 정도 휴식을 주고 또 새로운 곳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서진에게 있어서 여행이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여행은 따로 할 거고요. 이번 이렇게 꽃보다 할배 열흘만큼은 그냥 선생님들께서 최고로 즐거운 좋은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보필하는 게 저의 꽃보다 할배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만의 여행은 나는 따로 하겠다. 아주 인상적인 답변 주셨고요. 나영석 PD, 박혜원 PD께도 똑같은 질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에게 있어서 여행이란? 저도 이서진 씨랑 동감이고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저희는 늘 그런 얘기해요. 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저 호텔 되게 좋아 보인다. 우리도 저렇게 택시 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늘 다음에 따로 오면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여행이 이 꽃보다 할배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일이 되어야만 선생님들에게 이것이 온전한 여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늘 우리끼리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여행은 뭐 일이죠. 뭐 일인 거고 뭐 어쨌든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야 선생님들이 또 즐겁게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그 여행을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혜원 PD께도 여쭤볼게요. 네, 여행 중에서 꽃할배 여행은 아까 백일섭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는 어찌됐던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고달플 수는 있으나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은 여행인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은 여행. 자, TVN 꽃보다 할배인 그리스 제작 발표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9시 45분 꽃보다 할배 첫 편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영석 PD께서 직접 시청 당부 말씀 네이버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 주 금요일 꽃보다 할배 네 번째 여행이 첫 방송됩니다. 네 번째 여행 글쎄요 그 무뚝뚝한 아들이 늘 모시고 갔던 여행에 어떤 무뚝뚝하고 말없는 가족에 되게 명랑한 딸이 하나 들어왔을 때 그 가족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그 첫 탄이 금요일 날 방송이 되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 일어서서 다 함께 인사드리고 제작 발표회는 마치겠습니다. 꽃보다 할배 인 그리스 제작 발표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